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압력계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좀 바빠서 그 기술 관련된 동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근래 성능 점검을 다니면서 보니까 반복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들이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종종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우리 그 설비 배관에서 기본이 되는 압력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여태까지 뭐 많은 공사 현장들을 좀 해왔지만 압력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서 나중에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배관에 흔한 게 압력계일 텐데 그 압력계를 어디다 달아야 되는지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보면 설비정이가 압력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래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성능 점검을 하면서 압력계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계에 대한 기준이 설비 쪽에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에 다르라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다양하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3원 체크밸브 밑에 온도계 압력계를 이제 달고, 토출측이죠. 흡입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석션 디퓨저가 있고 위에 차단 밸브가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지금 압력계를 설치를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흡입 같은 경우에는 석션 디퓨저하고 차단 밸브 사이에 설치를 했고, 3원 체크 밸브 밑에 이제 온도계하고 압력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에가 이제 차단 밸브고요. 요 밑에가 스테레나 일체형 차단 밸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흡입측에 그 차단 밸브가 스테레나가 있고요. 스테레나하고 임펠러 사이에 흡입측에 지금 압력계를 설치를 했고요. 터출측에는 이쪽에 이제 3원 체크 밸브 있는 쪽에 그 밑에다가 지금 압력계를 설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다단 터빈 그 볼루트 펌프죠. 다단 그 수평형 다단 터빈 펌프인데, 여기 이제 여기에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죠.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하고 그 상부에 차단 밸브 사이에 지금 이제 압력계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 지금 흡입측 배관에 요 스테레나하고 그 버터플라이 밸브인데 플렉시블 조인트고요. 요 흡입측에는 지금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인라인 수납 펌프에서 석션 디퓨저고요. 위에 차단 밸브 사이에 압력계가 흡입 배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토출 배관에는 이쪽 부분이 이제 체크 밸브 기능과 게이트 밸브 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 밸브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 밸브, 체크 밸브하고 펌프 사이에 지금 압력계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배관, 이쪽 펌프 같은 경우도 그 컴팩트 유니트에 그 설치되어 있는 이제 펌프인데요. 마찬가지로 차단 밸브하고 요 앞에 이제 스테레나가 들어가 있고요. 스테레나하고 임펠러 사이에 흡입 측에는 그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토출 측에는 이쪽에 이제 차단 밸브하고 3원 체크 밸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체크 밸브 밑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평형 수평 볼루트 펌프인데요. 이쪽에가 이제 그 흡입 측에 이제 들어가는 밸브고요. 흡입 측의 밑에가 이제 석션 디퓨저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신일 밸브에서 나온 이제 복합 밸브 같은데요. 스테레나하고 게이트 밸브가 일체형으로 된 복합 밸브 같은데, 밑에다가 스테레나를 하나 더 이중으로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나를 안 써도 됐을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스테레나하고 그 차단 밸브가 있고요. 그 위에 흡입측 배관, 그 메인 배관에 지금 요 위에 이제 압력계가 달려 있죠. 온도계 있고 압력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출측 그 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 있고 3원 체크 밸브 있고요. 요 그림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요것도 토출 측에도 그 토출 헤더에 지금 이렇게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하고 이제 이쪽 뒤에
좀 가려져 있는데 온도계 있고 위에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결국 요거는 이제 그 차단 밸브 바깥쪽으로 흡입 배관에 이제 본 배관 쪽으로 그 압력계가 달려 있는 상황이고, 토출축도 체크 밸브하고 차단 밸브 그 겸용인 3안 체크 밸브 위에 그 메인 토출 헤더 쪽에 지금 이제 압력계가 설치된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가 차단 밸브고 여기에 이제 스테레나가 있겠죠. 플렉시블 조인트고, 흡입 측에는 지금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토출 측 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 있고, 그 3원 체크 밸브,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 있고, 위에 버터플라이 밸브, 차단 밸브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압력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력계가 뭐 고장났는지 압력계가 지금 둘 다 이제 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가 그 펌프에다가 압력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펌프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배관의 압력을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고요. 배관의 압력은 공급했다나 환수했다 쪽에 있는 압력계를 보면 되겠죠. 펌프 주위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목적은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계기고요. 우리 자동차의 속도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속도계를 달듯이, 우리 펌프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 펌프 주위에 붙어 있는 압력계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 압력계 가지고 압력계를 펌프 주위에 이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펌프에 성능 곡선이 있죠. 펌프 성능 곡선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양정이고요. 이쪽 X축이 이제 유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양정이고요. 펌프의 운전 양정, 밀어주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량 측의 X축이. 이제 업체들의 성능 곡선인데요. 카탈로그나 이런 데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평 다단 펌프인 것 같아요. 그 임펠라의, 여기 지금 이제 단수인 것 같고요. 임펠라의 단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2평 다단 펌프에서 이제 양정이 올라가죠. 양정이 그 임펠러가 많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양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이 있는데, 이 유량하고 양정은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 어떤 한 장치에서 양정이 높으면, 양정은 이제 압력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유량은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르누이 정리나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양정이 압력이 높으면 그 대신에 유량이 적어지고, 유량이 많아지면 대신에 압력은 떨어지는 뭐 그런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유량이 적을 때는 양정이 높다가, 이 펌프가 펌프는 이 성능 곡선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죠. 그 펌프의 이 성능 곡선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저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어떤 케이싱 안에 어떤 임펠러가 들어가면 딱 그 펌프가 운전할 때는 토출 측의 밸브를 열고 닫고 하면서 그 펌프의 성능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이 성능 곡선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밸브를 열면 이제 물이 잘 흐르니까 유량이 늘어나겠죠. 유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대신에 양정은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양정은 떨어지고 유량은 늘고, 또 토출 측의 밸브를 닫으면 물이 잘 못 흐르니까 유량은 줄어드는 쪽으로 가죠. 유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토출 측에 이제 밸브가 많이 닫히면 뭐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압력계 압이 살살 올라가죠. 그래서 체조 운전 할 때까지 거의 닫을 지경까지 가게 되면 이제 펌프가 최대 양정으로 운전되는, 체조 운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유량과 양정이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특정한 곡선에서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그 곡선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지문처럼 그 펌프에 그 케이싱에 그 임펠러를 넣으면 그 펌프는 이 곡선 안에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움직여야만 또 케이스도 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설계를 해서 필요한 유량에 필요한 양정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모델을 고르는 거예요. 이 업체들의 카탈로그에서 그 모델을 고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 제어되는 거예요. 이건 60Hz로 회전할 때, 이건 50Hz로 회전할 때, 40Hz, 30Hz 이렇게 이제 회전수가 줄어들면 유량과 양정이 동시에 떨어져요. 펌프의 성능이 줄어드는 거죠. 펌프의 성능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보고 펌프의 운전 상태를 좀 판단하고 펌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 압력계가 이제를 가지고 그럼 펌프의 성능을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펌프가 있을 때 흡입 측과 토출 측에 그 압력계들이 이제 이렇게 각각 달려 있고요. 이 압력계의 값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 흡입 측의 압력이 지금 1.06 그 메가파스칼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토출 측, 여기 펌프 토출 측에 있는 압력계를 보니까 1.26 메가파스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펌프의 요 토출 측에 있는 그 스리온 체크 밸브는 이제 100% 다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때 이제 펌프의 운전 양정을 실제 이제 펌프가 가동되면서 이렇게 압이 그 흡입 측과 토출 측의 압력계가 이렇게 압이 떴을 때 펌프의 그 당시의 운전 그 양정은 이 토출 측과 흡입 측의 그 압력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양정으로 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출 측이 1.26 메가파스칼이고 흡입 측이 1.06 메가파스칼이니까 0.2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 차이가 생기고요. 1 메가파스칼이 100m죠. 그리고 0.1 메가파스칼이 10m 정도 돼요. 9.8m인데 약 1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0.2 메가파스칼이면 이 펌프가 지금 운전되고 있는 거는 20m 정도의 양정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m 양정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데 이 펌프의 이제 명판에 보면 양정이 32m예요. 양정이 32m인데 0.2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펌프가 운전이 되면 20m로 이제 운전이 된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당초 이제 설계는 이렇게 요 양정이 예를 들어서 32m라고 합시다. 32m에 요 필요한 유량의 요 양정에 해당되는 요 펌프 모델을 곡선을 가진 이 펌프 모델을 이제 선정을 했던 것인데 토출 측의 밸브를 100% 이렇게 이제 다 열게 하다 보면 밸브를 열면 유량은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양정은 줄어드는, 양정이 이제 원래는 32m였는데 20m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거죠. 원래는 32m가 나와야 되는데 토출 측의 밸브를 100% 다 열으면서 유량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이제 양정은 20m 정도로 0.2 메가파스칼 흡입 토출 측의 차이가 나도록 운전 양정이 줄어드는 거죠. 저게 이제 운전 양정이 줄어들으면 이게 이제 동력 곡선인데요. 이 동력은 펌프의 동력은 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를 해요. 이게 지금 이제 동력 곡선이고요. 이 업체 성능 곡선에서는 이게 이제 동력 곡선이에요. 그래서 유량이 늘어나면 그 유량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펌프 밖으로 배관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 동력이 좀 늘어나게 돼요. 유량이 늘면 늘수록.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만큼에 해당되는 동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밸브를 열어서 양정은 낮아지고 유량이 많아지면 이제 동력이 불필요한 동력이 더 이렇게 그 차이만큼 원래는 요만큼만 발생되면 되는데 밸브를 열어서 유량이 늘어나고 양정이 떨어지면 그 차이만큼 더 이만큼 차이 나는 만큼 동력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에 그 압력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 펌프가 이 운전 양정을 봐서 이 성능 곡선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계설비법이 2020년도 공표가 되면서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인수인계 할 때 그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서는 인수인계 하면서 성능 확인서라든지 안전 확인서 이런 걸 제출하게 돼 있고 그때 이런 그 펌프라든지 각종 장비의 그 시험 성적서를 같이 그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 성적서가 이 펌프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이런 원심식 장치에 있어서는 이 성능 곡선이 들어가 있는 시험 성적서가 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이제 압력을 가지고 유량이라든지 펌프가 어느 정도 성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때 동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 얼마큼 동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펌프의 그 압력계를 다는 위치를 좀 보면 아까 뭐 사진에서 이제 앞서 봤듯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된 사례도 있죠. 차단 밸브 위쪽에 본 배관 쪽에 압력계가 흡입이나 토출 측에 다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흡입 측에 이제 차단 밸브하고 스테라나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고, 토출 측에는 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는 이런 사례가 아마 가장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에도 뭐 가끔 나왔지만, 이렇게 흡입 측에 있는 스테레나, 석션 디퓨저가 스테레나죠. 스테레나와 임펠러 사이에, 펌프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고, 토출 측에는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압력계가 설치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맨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좀 보면, 일단 이 방법은 잘못된 시공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 되면 펌프의 그 운전 성능을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보통 우리 이제 공중 펌프들이 한 대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대, 세 대 이렇게 병렬로 나란히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압력계를 체크밸브 위에 놓게 되면, 예를 들어 이 펌프는 정지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펌프가 가동을 하게 되면, 그 가동되는 펌프의 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미치게 되면서 토출 측의 압력계가 세 개가 다 같은 그 압력을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흡입 측의 압력도 다 그 펌프가 뭐 두 대든 세 대든 다 동일한 압력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펌프들의 성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옆에 있는 펌프나 아니면 그 가동되는 펌프 중에 가장 높은 토출 측 압력을 갖고 있는 가장 그 높은 압력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 펌프의 압으로 나머지 펌프들이 다 똑같은 압이 뜨기 때문에 각 펌프의 운전 성능을 확인하기가 일단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되는 펌프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체크밸브 밑에다가 이제 그 압력계를 달아놓게 되면, 가동되지 않는 그 펌프는 흡입 측하고 토출 측하고 압력이 똑같겠죠.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동되는 펌프는 이 토출 측의 압력이 그 흡입 측의 압력보다 운전 양정만큼 높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20m의 양정을 갖고 있는 펌프라면 흡입 측이 3kg였고 토출 측도 정지 시에는 3kg였다가 펌프가 가동하게 되면 흡입 측이 이제 3kg지만 토출 측은 펌프의 운전 양정이 20m이기 때문에 2kg가 더 올라간 5kg로 토출 측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가동되는 펌프는 토출 측의 압력이 운전 양정만큼 올라가게 되지만, 그 옆에 가동되지 않는 그 나란히 병렬로 묶여져 있는 그런 펌프는 이쪽에서 5kg로 미룬 압이 그 옆에 있는 펌프 쪽으로 밀고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체크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정지해 있는 펌프는 흡입이나 토출이나 똑같이 이제 3kg가 뜨겠죠. 압력의 차이가 없겠죠. 이렇게 체크밸브 밑에 달면 이제 가동되는 펌프의 확인이 좀 용이한데, 체크밸브 위에 놓게 되면 이제 모든 펌프들이 병렬로 연결된 모든 펌프가 같은 압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동되는 펌프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이제 뭐 차단 볼 밸브가 됐든 사이폰 밸브가 됐든 이제 게이트 밸브가 됐든 압력계 이제 수리나 교체를 위해서 그 차단 밸브 하나 달릴 텐데, 만약에 이제 그 밸브가 고장나게 되면 이 전체 배관에 물을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가 냉방이나 난방 본격적인 그런 시즌에 발생되면 상당히 좀 곤란하죠. 압력계 하나에서 물이 이제 계속 줄줄 새거나 어떤 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모든 배관에, 건물도 모든 그 공조 배관에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압력계는 이 차단 밸브 밑에 쪽에 좀 달아야만 혹시라도 고장 나더라도, 여기는 그 차단 밸브들이 고장 나더라도 요 그 펌프에 요 위에 있는 메인 차단 밸브 두 개만 잠고 요 밑에 부분만 물을 빼서 압력계 교체라든지 그 차단 밸브 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일단 차단 밸브 밑에 이제 들어가 있고,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 밑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동일한데, 이제 흡입 측에가 요 스테라나하고 펌프 사이에 있느냐 하고 이제 아니냐 그 차이이고요. 가장 최선의 그 설치 방법은 스테라나하고 펌프 사이에 흡입 측에 압력계가 있는 게 가장 최선의 그 합리적인 그 설치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 흡입 측에 스테라나에 석션 디퓨저나 스테라나 이물질이 많이 껴서 막혔을 경우 그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 압력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롯이 펌프의 운전 양정만 체크가 돼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 스테라나에 이물질이 꼈느냐 안 꼈느냐에 따라서 또 펌프의 성능이 또 이 운전 양정이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운전 양정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한 그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압력계가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스테레나하고 펌프 사이에 흡입축 압력계가 설치되고 토출 측에도 최대한 펌프에 가까운 쪽, 뭐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여간 임펠러의 흡입 토출축에 가장 가까운 쪽에 설치하는 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부수적으로 스테라나나 석션 디퓨저에 어떤 이물질이 꼈을 때 옆에 펌프보다 이쪽에 압력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설치가 돼서 옆에 가동되는 펌프는 그 가동 시에 흡입축의 압력이 3kg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펌프는 만약에 2.5kg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0.5kg만큼 이 앞부분에서 마찰 저항이 더 걸리는 것이죠. 이 스테라나 이물질이 그만큼 많이 꼈기 때문에 마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이 흡입축의 압력이 더 옆에 정상적인 그 스테라나가 깨끗한 그런 펌프보다 더 낮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그 압력계 설치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 펌프, 수중 배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